진행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ICF 코리아 챕터 동양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은 현재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코칭학과 학과장으로 계시며 한국 코칭 심리연구소 대표 코치이시고 MCC, KSC, PCCC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동양 회장님으로부터 ICF 핵심 역량 개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제가 자료를 올렸는데요. 여러분께서는 강의를 좀 더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해서 옆에 탑재된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것을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저희 특강 때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PDF 파일로 그 파일을 첨부해 드렸는데 오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자료에 한글 파일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다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다운을 받으시고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오셨네요. 자료가 어디에 올라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료 아마 채팅방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번 좀 더 우리 전체에게 말고 진행진에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시면 호스트님이 전체 설명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방에.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기본 과정, ICF가 발표한 기본 배경, 한 10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압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꿨다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핵심 역량들이 8가지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시킨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조금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또 질문이 너무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뭐 일부만 듣고 못 듣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거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녹음 파일을 다시 공유하는 시간을 공유가 아니고 여러분이 막 나눠주고 이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다시 특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재방송 보시잖아요. 녹화된 거를. 그것을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너무 많은 분이 참여하시는데 또 비도 오는데 운전하시면서 막 들으신다든지 굉장히 위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시고 정이 필요하시면 다음에 다시 녹화본을 어쨌든 개인적으로 공유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링크를 드리면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칭 핵심 역량 기본 과정 제가 배경에 역량 1에서 4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5부터 8까지 황현우 부회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제 또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너무 그때 정신없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차분하게 저도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시간에 맞춰서 다 하느라고 정말 바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여유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강사 소개를 이렇게 드렸는데 옆에 보시면 MCC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ICF에서 발급한 마스터 코치 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CF에서는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원래 이제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런 배지를 발급해주는 일을 원래 RCF 본부에서 시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자격이 있으신데 이 배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MCC뿐만 아니라 ACC, PCC도 다 주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배지를 받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자기 강의 자료나 이런 데 탑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조금 더 그 코치에 대한 난 인정 코치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배지를 이렇게 부착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옷을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요즘 뭐 그런 배지 잘 안 달고 다니니까 그래서 ICF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이미지죠. 이미지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시면 좋겠다. 제가 소개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제가 MCC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 그 스승의 날을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우리 코칭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스승이 아니니까 그리고 정말 스승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스승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를 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죠. 파트너 수평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파트너로서의 어떤 스승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참 스승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ICFJ 회장을 맡고, 이제 2년 차가 됐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분도 뭐 ICF에 또 우리나라에는 PCC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으신데, 또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면 저도 제가 PCC였을 때도 잘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ICF 자격 인정 현황을 보니까 지금 2000년 3월 5일 기준으로 128개국에 총 3만여 명의 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인 코치죠. ACC 1,700여 명 이상, 그리고 PCC가 11,000명, 네. 그리고 이제 마스터 코치가 1,191명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지금 마스터 코치가 제가 이제 9번째, 작년에 이제 9번째로 땄는데 그 이후에 또 두 분이 최근에 또 올해 또 우리 한 분이 아주 훌륭하게 MCC 자격을 취득하셔가지고 총 11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혹시 한두 달 사이에 계신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지만 네, 3월 5일 기준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MCC가 11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을 내보면 128개국이니까 우리 한국도 그렇게 뒤처지는 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코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공인 코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코치들이 정말 제대로 코칭 역량을 잘 구사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저도 뭐 코치로서 오랜 세월을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다 돼 가지만 정말 시험을 위해서 코칭 핵심 역량 공부를 막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정말 정확한 코칭의 핵심 역량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예를 들어 교육 폼에서 이제 어떤 코칭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내가 코칭을 하고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출발부터 확실히 코칭 역량이 뭔지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출발하고 그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마스터 코치 공부할 때도 저와 같이 이렇게 마스터 코치 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10몇 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10년 동안 코칭 했지만 여기 ICF에서 요구하는 코칭 역량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난 시험 못 치겠다 지금 새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코칭이 너무 ICF 기준에는 정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동안, 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흘러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뭐 이게 이제 전 세계 국제 기준이니까 뭐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코칭을 또 잘하실 수도 있긴 있겠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볼 때 참 정리가 잘 돼 있구나. 내가 이런 것을 좀 더 잘, 좀 더 잘 알았더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코칭 역량 교육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린 이 자료는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글 파일 8가지 역량,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ICF 이제 코칭 역량 업데이트에 대한 역량 배경과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ICF에 지금 이 잡 어널리시스 2017년부터 19년까지 직무 분석이라고 이제 뭐 제가 해석을 했는데, 어찌됐든 개발진이 있죠. 우리도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하면 개발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진들이 낸 자료, 그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고 해서 이제 좀 소개를 일부 드리고, 이제 내용 일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ICF에서 분석한 직무 분석 연구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코칭 핵심 역량이 업데이트 되는데 그냥 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ICF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이제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실 ICF 본부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죠? 저도 이제 연구년 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제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연구년 1년 있었는데, 미국 사람이 굉장히 느리더라는 거죠. 엄청 느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달 만에 할 것을 1년 동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답답한데, 그 대신 이제 최대의 강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느린 대신 엄청 디테일하게 하더라. 그리고 굉장히 공들여서 하더라. 그 대신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하더라. 근데 우리 한국은 굉장히 많은 일을 멀티로 해서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칭 핵심 역량도 무려 5년에서 7년 동안 검토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무에 대한 우리 코치의 직무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 또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정말 중요한 이제 역량,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외부 파트너. 그런데 이제 코치의 관점만 가지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세계에서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비치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파트너의 의견도 뭐 물어보고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새로 만들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출발은 2017년 10월에 킥오프하게 되었고, 코칭 관련 기관과의 인터뷰. 그래서 이제 코칭 관련 기관과 굉장히 많은 이 코칭에 대한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코치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고, 또 미국, 그리고 런던,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맛보면서 워크숍을 진행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봤고, 거기에 이제 참여한 나라들이 뭐 북유럽, 북아메리카, 1개국, 또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유럽, 또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이제 나라들이 참여를 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런던에서 또 대면 워크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는 일단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업무, 코칭이라는 업무가 뭐냐, 그다음 코치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그리고 코치로서 기타 특성은 뭐냐, 이것을 이제 약자로 KAO 뭐 이렇게 쓰는데, 나르지, 뭐 어빌리티, 아들즈 뭐 등 이제
그런 것을 이제 KAO로 이제 뒤에 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로 하고 이제 또 북유럽 국가, 뭐 유럽의 5개 국가, 아시아 국가, 오세아니아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업무 빈도 및 중요도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KAO의 중요도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1291명이 응답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문항을 핵심 역량에 어떤 요소는 들어가야 되고, 어떤 요소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분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핵심 코치로서의 핵심 업무가 뭐고, 그 다음 직무가 어떤 것이고, KAO에 대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은 79개의 핵심 과제가 있었고, 핵심 이슈, 그리고 56개의 핵심 직무, 뭐 이제 사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짚어지게 됐다. 그래서 다시 또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하고 하면서 이제 기존 핵심 역량 모델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됐다. 라는 거죠. 이제 세월이 굉장히 많이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생각할 때 ICF에서 최초로 만든 것을 20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된 코칭 핵심 역량도 20년 이상 쓸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코치하실 동안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바뀔지도 모르지만 거의 뭐 계속 갈 거다 이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코칭 핵심의 역량을 딱 압축해서 몇 개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거의 모든 기존의 개념을 다 포함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자신들이 느낀 거는 우리가 만든 게 되게 잘했구나. 우리가 참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별로 버릴 게 없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대요. 기쁘고 처음에 만들 때 작업할 때 참 훌륭하게 잘했구나.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 간소화된 기능. 그래서 이제 11가지에서 8가지니까 결국 더 간소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좀 더 간소화되고 보다 일관된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과,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할 때 좀 더 쉽게,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도 11가지 하면서 어떤 부분에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면서도 이 부분은 몇 번 영향에도 또 나오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부 개념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다라는 건데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2번 역량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더 반영해서 들어간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 개념이 개선됐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11가지 역량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면 뭐 8가지를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단지 어디에 어떻게 바뀌었다, 매칭됐다, 어떤 것이 더 주안점이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코칭 역량을 한 개도 모른다 그러시면 또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가지 역량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냥 이 8가지 역량을 그냥 네, 투입시키시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응집력이 굉장히 향상됐다. 당연히 압축해서 11가지가 8가지로 됐기 때문에 응집력이 향상됐고요. 그리고 더 간결하게 됐다. 그 정보로 단어 숫자를 표현해 줬는데요. 1537단어에서 1109단어래요. 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좀 더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뭐 아무튼 이제 역량 자체는 분량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테마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었냐? 테마 이런 윤리적 행동과 기밀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새로 나타난 건 아니고 이미 이제 11가지 역량에도 다 있었죠.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질문하면 뭐 인증 시험 치거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코칭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하면 첫 번째로 답하시는 것이 비밀을 유지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코칭의 윤리는 비밀 유지밖에 없는 것처럼 또 생각하시던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어찌됐든 윤리적 행동, 기밀성, 뭐 비밀 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 코칭 합의 네, 그래서 이제 이 어그리먼트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저희가 해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좀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각자의 생각의 차이니까 단지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뭘까? 영어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코치로서 이들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뭘까?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저희는 좀 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코칭 합의, 계약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합의로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좀 더 광범위하고 그 내용을 잘 포괄하고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합의로 저희는 다 해석을 했고요. 합의의 학대.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학대라고 했잖아요. 학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합의하는데 제3자라든지 그 이해 당사자, 물론 이제 지난번 11가지 역량에도 나오는데요. 조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고객이 다 참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하는데 코칭 시작할 때 몇 세션 하실 거예요? 뭐 몇 번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매 세션마다 또 합의를 해야 되고 종료할 때도 합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코칭이 만약 조직에서 한다 하면 조직에 있는 그 코칭을 주도하시는 분에게도 합의를 해야 되고 팀 매니저가 있다면 팀 매니저와도 합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세션 있죠. 세션 중에 고객과도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합의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개념의 개선인데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시면 파트너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이 실행 부분으로 넘어가면 4 이상 가면 계속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파트너 위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로서 어떻게 갈 거냐. 나는 고객과 파트너다. 이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너십의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 개념이 개선됐다는 거, 요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코치의 동등한 목소리.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도 이 개념을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저도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 우리가 에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의 에고를 드러내지 마라. 뭐 코치의 어떤 생각대로 몰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혹은 굉장히 코칭을 오래 하신 분들은 티 안 나게 이상하게 교묘하게 본인이 의도한 대로 끌고 가기도 하더라. 자신의 생각대로 방향을 끌고 가고 또 고객은 잘 모르니까 뭐 그냥 급급하게 대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리고 목소리 톤에서도 또 비언어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도 동등하지 않은 실제 보이스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개념 고객과 코치가 정말 파트너십이다. 그게 동등하게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상호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코치의 책임도 있지만 고객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답을 내고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객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명확하게, 명료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문 코칭 테마 2.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 이걸 이제 보시면 프로페셔널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코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코치가 정말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 그걸 끊임없이 디벨롭먼트 하고 자기를 다시 이제 반영해서 봐야 된다.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랙티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리프렉션 프랙티스 해서 그 개념이 뭐냐? 그러면 코치가 전문성 개발하고 그거 반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반성 자율 규제 뭐 이런 건데요. 자기 성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그 4학기 졸업하는 학생에게 멘토 코칭 받아보신 분 하니까 한 번도 안 받아보는 사람들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코칭학과 석사과정인데 졸업할 때까지 멘토 코칭을 한 번도 안 받았다면 도대체 누구랑 연습을 하고 누구에게 피드백을 받냐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는 뭐 담당 교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안 하고 자기들끼리 계속 해요. 그래서 정말 인정 시험을 쳐보면 너무 비슷한 패턴으로 어떤 사람이 틀리면 딴 사람도 다 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피드백,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심리치료나 이런 것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 막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저는 그런 슈퍼비전, 뭐 이 용어를 우리가 멘토 코칭이라 할 수도 있고 슈퍼비전이라 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코칭하는지를 바라보는 거는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이번 여기 항목에서는 강조해서 넣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도 그래서 내가 정말 전문가로서 그만큼 공부를 하고 내 자기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했는가? 나의 코칭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십몇 년 됐는데 내 패턴대로 살았군요. 나는 지금 바꾸려니까 너무 굳어져서 못 바꾸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과정들을 뭐 이제 ACC, PCC, MCC 뭐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멘토 코칭을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녹음한 걸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못하는 부분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거 정말 듣기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정보를 나에게 주더라는 거죠. 그 녹음된 내용에서. 아, 내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이렇게 내가 태도했구나. 나는 정말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 코치와 함께 계속해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 맥락, 그러니까 문화의 통합인데요. 이 내용이 되게 강조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생각할 때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옛날에는 다문화 가족 뭐 없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한국에 1900 몇 년부터 이렇게 이제 뭐 와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외국에 있는 여성들과 뭐 국제 결혼도 많아지고 뭐 이러다니까 다문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치도 제가 앞에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전 세계 코치들이 굉장히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다른 나라 사람은 당연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가족들도 서로 맥락이 다르고 서로 생각의 가치가 다르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코치가 획일적으로 어떤 이렇게 선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규정해 버리거나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라고 판단해 버리거나 내가 가진 어떤 신념으로 고객을 바라본다면 그 코칭은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이 가진 가족 구조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고객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가 말한 우리는 뭐 경청하기 이런 거 할 때도 언어적인 거 외에도 비언어적인 것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진정을 원하는 리얼 원터가 뭔지 또 봐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것을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관점 이런 것을 이제 코치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뀐 업데이트된 핵심 역량의 가장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장의 슬라이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핵심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잘못 눌렀는지 뭐 이상한 그림이 뭐가 나왔는데요. 제가 지울 줄을 잘 몰라가지고 네, 그냥 일단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음 단계 이 ICF에서는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제 갈 거냐 핵심 이정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지금 8가지는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자격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니까 ACC, PCC, MCC하고 이제 자격 연동이 돼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잘 반영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니까 자격 이 평가 테스트의 청사진 뭐 어떻게 이제 갈 건지 그것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이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항목들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 시험 칠 때 이 8가지에 준해서 시험 문제들이 다 바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항목 아이템들이 이제 개발되고 또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제 구성을 할 거고 동질성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동질성 검사를 해서 정말 어떤 나라에서는 이 시험이 점수가 되게 잘 나오고 어떤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그 얘기가 많았거든요. 뭐 정말 이 해석이 되게 이상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 하더라고요.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코리아 챕터에서 조금 그 이 시험 문제 번역이 명확하게 잘 됐는지를 조금 개입해서 보려고 했더니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이제 잘못된 그 뭐라 그러죠? 뭐 우리 국민들한테 막 알려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최대로 동질성 검사를 해서 진행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C 마크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코칭 역량 과정 할 때도 마크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마크는 뭐 PCC 시험 칠 때 녹음 파일 이런 거 내잖아요. 그러면 그 녹음 파일에서 이거 다 했니? 뭐 이런 거 들어갔을까? 이렇게 이제 마크 항목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업데이트해서 나올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코칭 스킬은 이런 거여야 된다에 대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제부터 시험으로 바뀌어서 전환될 거냐 이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 가을부터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21년 초부터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다듬어서 평가를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이 아직 지침도 없고 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치실 거면 11가지 역량에 맞춰서 치시는 거니까 빨리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우리는 제가 35분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질문을 좀 받고 할 건데요. 그래서 핵심 역량 비교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9버전 11가지 역량하고 8가지 역량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그 강의할 때 많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CNN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Coaching is the universal language of change and learning. 코칭은 정말 변화와 학습이라는 것에 있어서 세계 공통 언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국제 자격을 갖추고 진짜 누군가가 변화되게 하려면 코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코치들하고 만나면 그 코칭 언어가 잘 사용이 안 된다. 특히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코칭 접목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코칭이 생각이 안 난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니까 영어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배웠지만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작년 2년 전에 미국 갔는데 저 한 개도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정말 황당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는 영어가 잘 됐는데 미국 가니까 너무 빨리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칭 연습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코치들끼리 계속 만나면 우리 코치들이 뭘 대답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 질문하면 탁 이렇게 탁 알잖아요. 아, 다음에 이거 나올 거고 뭐 이렇게 다 예측이 되니까 굉장히 안전한 환경에서 코칭을 하고 뭐 이렇게 그래도 또 힘들잖아요, 사실. 그런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코칭하면 더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내가 정말 진짜 내가 생활하면서도 코치답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정말 언어처럼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통해서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세계 공통 언어다.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왜 뭐 변화라는 말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코칭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속이 시원했어요. 뭐 되게 편했어요. 제 얘기 들어주니까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것은 사실 전문 코치가 아니어도 되게 옆집에 성품 좋은 옆집 아줌마도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코칭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코칭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오늘 코칭 끝나기 전에 오늘 좋으셨던 거 뭐 말씀해 주실까요?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코치님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코칭 역량이 높지 않은 좋은 피드백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뭐가 변화됐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코치다운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CF 신구 코칭 역량 핵심 역량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그냥 좀 이미지를 넣어서 여러분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핵심 역량 비교표는 제가 좀 만들어서 지난번에도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제가 밑줄을 껐는데 밑줄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제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휴대폰을 이렇게 크게 터치를 하시면 글씨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제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줌으로 계속 하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글씨가 안 보여요. 막 이래요. 그래서 터치해서 보세요. 어머, 터치하니까 되네요. 막 이러죠. 여러분 휴대폰 원래 터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밑으로 껐는데 기반 다지기는 setting the foundation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뀐 역량에서는 그냥 foundation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B에서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지, 관계 공동 구축, 요거는 뭐 그냥 동일한 영어입니다. 네, 이제 이번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C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효과적 communicating effectively, 이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룹은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그룹은 네 개로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역량은 11가지에서 8가지로 바뀌었지만 그룹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룹 중에 용어가 살짝 바뀐 거는, 얘는 뭐 어차피 파운데이션 그대로 있으니까 세팅이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 D에 보면 D는 좀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그 학습과 결과 촉진하기인데 facilitat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learning and research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보시면 학습과 성장 복두두기, learning and growth, 성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이 코칭을 통해서 뭔가 성장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야 되니까 결과라는 리절트보다는 저는 결과 중심이면 결국 두잉 중심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뭔가 내가 프로세스 중심으로 성장해서 이거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facilitating이 아니고 cultivating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항목에도 cultivating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영어로 뭐 경작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꾸다, 북돋우다, 뭐 일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성장을 좀 더 북돋워 주는 거, 뭔가 이 만들어 주는 거, 뭐 그런 것을 우리 코치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촉진보다 더 강한 뉘앙스가 있다. 경작하려면 엄청 더 강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용어가 달라졌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윤리 지침과 전문성 기반 다지기에서 전문성에 제가 줄을 껐는데요. 1번은 전문성이 없어졌어요. 전문성 영역이.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네, 코칭 마인드셋으로 갔거든요. 2번으로 갔어요. 얘가 분리됐어.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은 그 윤리와 전문성을 함께 묶었다면, 그런데 그 전문성에 아주 명확하게 코치의 자질이라든지 코치의 태도, 품성, 마인드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2번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뭐 새롭게 막 탄생한 건 아니고 다른 항목에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여기에 이제 결집되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추가가 돼서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전문성은 독립돼서 나갔고 1번 이제 그리고 그 우선 요거부터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코칭 합의하기에는 3번으로 갔고요. 신뢰와 친밀성 쌓기도 단어만 조금 바뀌어졌고, 네, 이제 단어만 좀 바뀌어져서 4번이 됐고, 코칭 프레젠스 그대로 살아있고, 적극적 경청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6번, 제가 이제 줄을 끊었는데 6번, 7번 없어지고, 6, 7번은, 이제 6, 7번은 합해져서 7번 알아차림으로 이동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6, 7, 8번이 함께 묶였어요. 6, 7, 8번이. 그래서 7번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 7번 이 아이는 이제 이 7번으로도 갔지만 다른 영역으로도 흩어졌다. 사실 이제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이 저도 조금은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흩어졌고 8번 8번은 그대로 이제 있는데요. 8번 고객의 성장을 促진한다. 이렇게 이 단어로 이제 달라졌고 9번, 10번 9번, 10번, 11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9 영역 9, 10, 11이 함께 묶여가지고 8번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역량들이 여기 보시면 11가지 역량에서는 다 명사로 끝났어요. 미팅, 어, establishing, 뭐, establishing, 코칭, 뭐 이런 식으로 다 동사가 명사로 끝났는데요. 전부 다. powerful question. 이렇게 이제 강력한 질문, direct communication 다 명사죠. 그런데 이 8가지 역량에서는요, 동사형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11가지 역량을 만들 때는 90년대였기 때문에 이제 처음 이 역량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량이 있어라고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11가지 역량을 제공해 줬죠. 근데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고 코치들도 이제 코칭 역사도 많이 흘렀죠. 흐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로 다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지금도 이제 새로 이 그 영어로 이제 그 발표한 거를 번역하시는 우리 한국의 또 다른 이제 코칭 펌이나 코치들이 계신데 동사로 그냥 윤리적 실천 보여주기, 예를 들어 뭐 코칭 마인드셋 뭐 만들어가기 이렇게 이제 막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팀들은 이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거 실천해야 된다. 실천. 그래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 실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윤리적 실천을 보여주라고 코치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보여준다 이렇게 끝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코칭 마인드셋을 코치가 반드시 구현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 코치로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를 한다. 이렇게 도출하고 유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번에 되게 많이 들어간 게 유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코치로서 내가 코칭하는데 이제 합의했어요. 근데 합의를 도출했어.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유지를 안 해요. 혹은 내가 코칭 세션에 들어가서 계속 코치 마인드셋을 구현하고 그 태도를 계속 지속되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지하기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명확하게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태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구나. 방향을.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 그거 그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도요. 보시면 코칭 메인테인스 프레전스죠. 그러면 이거 어차피 다 코칭 역량이니까 코칭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원래 이제 코칭 프레전스였는데 메인테인스 프레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칭은 당연히 있는 거고 프레전스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기존 역량에는 코칭 프레전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프레전스를 뭐 하라고? 프레전스를 만들으라고 보여주라고 프레전스를 그러니까 코칭 프레전스를 유지하라는 거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처음에는 좀 잘 됐는데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계속 내가 질문하는 거에 연연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지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네, 이렇게 이제 태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 이복스를 이제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동사형으로 됐다. 요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윤리 지침 및 전문 표준 충족 이게 이제 9예요. 9에서 1번에 있던 아이가 이제 원래 아까 윤리 지침과 전문성 2개가 있었는데 분리됐다 그랬죠. 그래서 2번 윤리적 실천을 증명한다 라는 거고요. 그때 증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코칭 윤리 및 코칭 표준을 이해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서 계속 실천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증명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고 있다는 걸 정말 보여줘야 된다. 드러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하는 건데요. 이 항목은 지금 화살표가 여기에서 없죠. 2번이 없죠. 그래서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네, 이렇게 딱 눈을 아주 집중하셔서 보셔야 된다. 내용 뭐라고 나있냐면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유연하며 고객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개발 유지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사고방식을 개발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석할까 계속 생각하다가, 그냥 이제 마인드셋은 뭐 사고방식, 뭐라 그러죠? 어떤, 우리가 코치로서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볼 거냐,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영어로 쓰자 해서 코칭 마인드셋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은 3번으로 그대로 코칭 합의 도출. 네.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번은 그대로 3번으로 갔고,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번호로 들어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3번은 고객과의 신뢰와 친밀감 확립이었는데요. 이 친밀감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밀감이 이제 친밀감이라고 안 쓰고 안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안정감.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의 변화가 있다.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이제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 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은 5번으로, 5번은 6번으로. 여기까지 이제 쉬워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는 그대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 7, 8번이 있는데, 6, 7, 8번은 우리 다음 주에 황현우 부회장님이 설명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림만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6, 7, 8이 어떤 구조로 나갔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번은 7번으로, 8번도 7번으로. 근데 7번으로 갔는데 딴 번호로도 좀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보시고 공부하실 때 이렇게 좀 흩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번, 10번, 11번인데요. 9번, 10번, 11번은 심플하죠. 그냥 이 8번 양양에 다 그냥 이렇게 얘가 8번 양양에 합쳐졌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드시겠죠. 옛날에는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 9번, 10번, 11번이 약화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화됐다라기보다는 좀 더 이것을 그 압축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코치로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비잉이 중요해. 이런 말 너무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의 진정한 비잉에 그 터치하면 이 사람이 비잉은 끝까지 시간이 없으면 다 못해도 PCC 이상에서는 ACC는 당연히 모든 이 형태를 다 해야 되지만 PCC 이상부터는 뒤에 도잉 다 못해도 앞에만 잘하면 뒤에는 저절로 고객이 실천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2번이 들어가고 나머지 90, 11이 압축돼서 하나의 8번에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